네, 안녕하세요, 부세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재테크 시작 스터디 리더를 맡고 있는 부자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시스 10기 우수회원 모임하는 날이잖아요. 네. 제시스가 무려 10기나 됐어요. 소감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 기수 이제 스터디원들을 만나면서 기수마다 성향이라던가 특징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특히 뭐 이번 기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분하면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격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이제 좋으신 분들 중에 네. 또 선별하고 선별해서 네. 이제 우수 회원들을 네. 이제 모아서 오늘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모임을 이제 네. 기획한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네.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따로 모여서 이런 만남의 장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할 때마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어떤 투자나 동기, 그런 파트너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수회원 모임의 구성이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총 3시간 정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같은 스터디 기수지만은 만나면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걸 먼저 하고 선배들의 특강,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투자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저한테 평소에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텐데 편하게 물어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질문들을 좀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너 제목도 무엇이든 물어보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네. 어찌 보면 이분들 대상으로 네. 이제 부세님과 계속 같이 활동을 하게 될 이제 제시스 공동 멘토를 뽑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인재상인지 기본적으로 좀 성실하신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성실성이라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움직이는 스터디다 보니까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스터디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다거나 뭐 엄청 머리가 좋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네. 뭐 직업이 탄탄한 사람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네. 오늘 이제 우수회원 모임 앞두고 있는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라라고 합니다. 준비한 발표 내용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입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은 수업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프로 수강러여가지고 투자한 내역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공동 멘토로는 9기랑 지금 10기 이렇게 두 기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진짜 신기한 게 부세쌤이랑 짬부님 영상이 뜬 거예요. 어떻게 30살에 30억을 만들지? 나것도 억울하겠지 하고 이제 궁금해서 눌러봤는데 이게 신세계를 이제 딱 마주를 한 거죠.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해가지고 크레디에서 바로 이제 재테크 기초반부터 수업을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약이 당첨이 되었어요. 청약 넣기 전에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철산 자이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봤을 때 철산의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단지였어요. 자이라는 그런 1티어 시공사의 단독 브랜드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단지 3,800세대 대단지인데 이건 거의 뭐 4,000세대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레이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도상 보니까 거의 준서울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도 확실히 좋아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것도 전략적으로 한 게 A가 판상형이어가지고 더 인기가 많아요. 저는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률이 더 낮은 데로 넣어야 당첨이 될 거잖아요. 저는 지금이 청약을 하기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처럼 17점대 저 가점자도 좋은 단지를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계약금 10%로 새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엑시트 전략이 지금은 규제를 그래도 많이 완화를 해줘서 훨씬 다양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상 이렇게 규제를 다 풀어주니까 그냥 1년 후에 전매해도 되네? 다 지워주고 전세를 줘도 되고 그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많이 듣고 스터디를 많이 들었는데 그건 되게 일시적이에요. 사실 이런 공동 멘토란 시스템에 들어가면 되게 오래오래 같이 할 수 있는 투자 메이트들을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게 이제 가장 크고요. 되게 많이 조사해가지고 투자하고 싶은데 딱 확신이 100%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쌤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도금 제출에서 계산식
혹시 간단하게라도 설명 가능하신가요? 제가 7억 4,600이 분양가였는데 거기서 10%가 보통 계약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양금의 10% 곱하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중도금 이율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 곱하면서 12개월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 저 개월수 25, 21, 17 이제 이게 각각의 남은 회차당 개월수예요. 개월수를 나눈 거를 이 이율 이 부분의 밑에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6회차 대출을 전부 실행을 했을 때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내야 되는 게 이제 한 2,9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거여서 해야 될 거 이제 자금 계획을 미리 고려를 해가지고 네 하시면 됩니다. 멘토를 맡고 있는 소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 공급을 활용한 청약 경쟁 피하기인데 소령이 누구냐? 현재 공동 멘토로 활동 중이고요.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고요. 음악을 좋아하고 좀 유쾌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회사를 쭉 다니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요. 신입 사원 때는 업무에 열중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짬밥이 되니까 이 일을 때려치면은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살아남은 방법을 막 혼자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일을 해도 어차피 저한테 돌아오는 급여는 똑같고 돌아오는 대우가 똑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부를 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부동산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나중에 좀 요긴하게 써먹을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책이나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이 영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 내용인데요. 이거 중기특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뭐 짧게 말씀드려서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뭐 이런 걸 위해서 2004년부터 특별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제도고요. 소유면적 85 이하 국민 민영주택 분양 대상이 됩니다.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자, 과거 근무 경력 포함해서 5년 이상 재직 중이자, 근로 제공하는 자인데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나 이사는 해당이 안 돼요. 대신에 다니는 기업이 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은 이건 해당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자 제외 대상이 또 있는데 부동산이나 뭐 유흥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죠. 세대 구성원이 다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형이나 누나, 뭐 여동생, 오빠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약홈이 아니에요. 중소벤처24라는 곳에서 할 수 있어요. 알림마당에서 주택 특별공급 사업 원하는 단지 클릭한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가 있는데 되게 많죠. 해당자의 하남 이거를 제외하면은 챙길 서류가 많이 없습니다. 합계가 120점이죠 여기 보면은. 근데 확실히 재직 기간이 제일 많은 중을 차지합니다. 75점이나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주택건설 지역 재직 이것도 가점이 5점이에요 5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저의 점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24세 배정을 하는데도 벌써 1000명이 넘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1000명과 경쟁하는 것보다 가점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10명이랑 해서 5명 뽑는데 걸어보는 게 훨씬 낫겠다 싶었는데 놓쳤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러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걸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아까 전에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놓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웹에서 직접 취하를 해야 됩니다. 작성 중인 상태에도 이게 신청된 걸로 뜨기 때문에 작성 중인 상태인데 나 신청 안 했는데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특 신청 후에 이제 기관 추천을 받았어요.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특공 청약일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안 했어. 이 감점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무주택 산정 시점은 이제 30세 이상 기혼일 때는 만 30세부터 생일 기준 적용되고 30세 미만의 기혼자들은 이제 혼인신고일로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계산이 됩니다. 세상은 넓고 장기 재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꿈과 희망 잃지 마시고 근로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제시스를 이제 하기 전과 후로 제 인생이 정말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제시스 하기 전에는 제 책상 옆에 인간의 4가지 감정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슬픔, 분노, 침식, 절망.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게임 패턴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 뒤로 제시스를 들었어요. 제 스스로 뭐 긍정문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써보고 목표를 설정하고 제가 하나하나 실행하는 모습이 됐어요. 자, 주말이 오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옛날에는 일단은 적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일어나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임장 가야죠 여러분. 일어나 1분 1초가 지금 부족하단 말이야. 지금 이 멘토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어요. 이 열정의 끈을 놓지 않고 싶더라고요. 예비 멘토님들 길은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 주세요. 제안을 받으셔서 용기를 내셔서 하셨잖아요. 꿀팁이 있을까요? 공동 멘토가 되기 위해서? 제 그냥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실력도 없는 사람이고 아는 것도 많이 없는데 저보다 더 뛰어난 멘토님들 따라가려고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5시간 잔다. 그러면 전 3시간 자고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텐션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에루밍입니다. 간절함 가득 담아 모아 뿅.
저는 알고리즘으로 우연하게 부세님 영상을 만나서 행크에 입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재테크의 지읒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행크 찾아 들어와서 재테크 기초반, 재테크 시작 스터디 이렇게 순서대로 있길래 그대로 시작을 했고요. 4주간 여러분들처럼 엄청 불태웠더니 이렇게 우수회원이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우수회원 모임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이 앉아서 듣고 경험하면서 공동 멘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지원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선발이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이제 임장을 다녔었는데 제시스에서 배운 모아타운 2차 발표를 앞두고 매일 이제 현장에 나가서 감을 익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챙기면서 혼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알아본다는 것은 이렇게 약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공동 멘토님들과 함께 하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느 때와 같이 이제 토요일 임장을 준비하고 있던 아침에 부세쌤이 갑자기 15를 올려주십니다. 멘붕이 오더라고요. 저는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공동 멘토 이제 단톡방에서 바쁘게 정보가 오가고 있는데 네이버에 올라와 있던 물건들이 실시간으로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룡동에서 발표 전부터 이제 컨택하던 물건이 있었어요. 공동 멘토들끼리 미리 임장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바로 이제 선정지 확인하고 바로 계좌 받아서 이제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와, 나 모아타운 잡았다. 여기서 꾸준한 임장과 노력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 청룡동 물건 사진이에요. 근데 누군가에는 진짜 별로인 물건일 수 있죠. 엄청 높은 구릉지에 있었고 반지하였고 화장실에는 세면대도 없어요. 좋게 봤던 부분이 물건 위치가 어쨌든 서울 중심부이고 기존 세입자에서 전세 보증금을 증액해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셔서 갭도 더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고 등기 친 지 이틀 만에 매수자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에 제가 찾은 물건을 80%의 수익률로 12월 24일 날 매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동 멘토로서 처음 선생님이랑 함께 했던 임장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로컬 부동산에서 사장님께 받았던 물건 중에 하나였고 이렇게 빛 안 드는 반지하에 전세도 새로 맞춰야 했었어요. 그래서 임장지가 선정된 것을 그날 확인하자마자 이 물건도 잡았습니다. 전세도 맞추고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1월에 등기 친 지 2달 만에 수익률 105%로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현재 제가 이제 공간 임대업을 3군데 세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금 흐름 300을 만든 상태고요.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함께하는 공매님들이랑 부세님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과 돈을 소모적으로만 사용하던 이전의 삶과 달리 새 삶을 사는 것 같이 너무 즐겁고 미래가 기대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테크는 진짜 제가 너무 힘들었던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아타운이 수시 신청 상시 발표로 변경이 되었는데 저와 같이 미리 예정지를 찾아서 손품 팔고 임장을 통해서 지역도 미리 익혀두고 매물도 받아 놓는다면 선정되었을 때에도 바로 물건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회원 모임 오기 전까지 어떠셨나요? 옆에 있는 동료 멱살 잡고 같이 끌고 가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아타운 예정지 살펴본다고 하셨는데 수시 신청이면은 사실 어디가 어떻게 될지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거를 판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신 건지랑 그다음에는 뭐 어떤 식으로 임장을 다니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입문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대로 해서 물건 잡은 것들이고요. 팁이 있다면 이미 지금 움직임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들을 미리 다니셔야죠. 미리 가서 내가 여기는 다녀봤어. 여기에서 어떤 물건이 지금 갭이 어느 정도 돼 있어.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놓는 게 중요하겠죠.